여러분, 2011년 5월 뉴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죠. 바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단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마치 한 편의 막장 스릴러 영화 같던 사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자료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2011년 5월 14일로 훌쩍 되돌려 보죠. 그날 오후 상황은 정말 순막치게 돌아갑니다. 뉴욕 소피텔 스위트룸 2806호에서 문제의 그 사건이 터지고요. 늦은 오후 무렵 용의자가 자기가 잃어버린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호텔에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네, 경찰은 바로 이 통화를 추적해서 그의 위치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비행기 이륙을 불과 10분 앞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 뉴욕 경찰이 에어 프랑스 23편 1등석에 들이닥쳐서 그를 체포합니다. 와, 진짜 영화 속 추격전이 따로 없죠. 당시 저녁 뉴스 챙겨보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장면 뇌리에 콱 박혀 있으실 겁니다. 소위 퍼프 워크라고 부르죠. 수갑을 찬 피해자를 수많은 언론 카메라 앞에 쫙 세워놓는 아주 굴욕적인 절차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 엄청난 권력자가 덥수룩하고 초췌한 얼굴로 수갑을 찬 채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 그 자체가 주는 시각적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냐고요? 바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입니다. 당시 IMF, 즉 국제통화기금 총재로서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게다가 다음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1위 후보였습니다. 사실상 떼어놓은 당상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그러니까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정점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문제의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소피텔 호텔 스위트룸 2806호입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객실이에요. 이 극도로 화려한, 철저하게 닫힌 밀실에 32살의 기니 출신 객실 청소원 나피사투 디알로가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끔찍한 주장이 나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요, 청소원이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방금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온 스트로스칸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말이죠. 그녀는 울면서 호텔 보안팀에 달려갔고 사건 직후에 스트로스칸은 아주 서둘러서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후폭풍요? 정말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판사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에 묵던 세계 경제의 수장이 하루아침에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다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 독방에 갇혀버린 거예요. 게다가 체포된 지 딱 4일 만에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영광스러운 IMF 총재직에서도 아주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듯 사임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사 당국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호텔 카펫이랑 청소원 유니폼에서 스트로스칸의 DNA가 딱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성관계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잖아요. 사건이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과거에 미국 난민 신청을 할 때 범죄 조직한테 강간을 당했다면서 거짓말을 꾸며냈던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명백하게 남아있는 DNA 증거.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피해자의 진술. 자, 사건은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꼼짝없이 감옥에 갈 줄 알았던 그 철용성 같은 기소 내용이 거대한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돈이 아주 많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 피해자 디알로가 애리조나주 감옥에 있는 마약 거래상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말입니다. 수사 당국이 몰래 감청하고 있던 녹음 파일에 이 엄청난 문장이 고스란히 찍혀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통화가 아프리카의 플라니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이 이 낯선 언어를 번역해내는 바로 그 순간, 사건의 판도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 짧은 음성 파일 하나가 그저 순수한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그녀에게 뭔가 숨겨진 돈, 즉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아주 치명적인 의심을 불렀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스타 무기였던 증인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일들도 터집니다. 사건 직후에 호텔 직원들이 모여서 마치 파티라도 하듯이 기쁨의 춤을 추는 기이한 CCTV 영상이 공개된 거예요. 이러니까 프랑스 정계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당시 라이벌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시 대통령 쪽에서 파놓은 교묘한 정치적 함정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자료에 밝혀진 팩트만 볼 뿐이지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스캔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정치적 폭발력을 품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2011년 8월 이 세 개의 스캔들은 아주 허무한 법적 결말을 맺게 됩니다. 뉴욕 검찰이 스트로스칸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을 싹 다 취하해버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툭하면 거짓말이 탄로나는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깐깐한 배심원단에게 이건 100%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다라고 확신시킬 자신이 없었던 거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형사재판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소송이 취하되자마자 스트로스칸은 이렇게 해명을 내놓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으나 평생 후회할 도덕적 실패였다.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시죠?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의 딱지를 떼어내고 그저 개인적으로 한눈을 판 윤리적 일탈 정도로 사건을 포장하려 한 거죠. 어쨌든 감옥 가는 건 피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구겨진 체면을 살리는 일뿐이라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질 민사소송. 이거 뻔하잖아요. 결국 그는 엄청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는 쪽을 택합니다. 당시 언론들이 추정한 합의금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최소 150만 달러에서 최대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80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자신의 자유를 돈으로 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씁쓸한 현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막대한 합의금,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유명 언론인이자 엄청난 재력가 안 싱클레어의 지갑에서 상당 부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의 아주 치명적이고 부도덕한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진흙탕 소송을 덮기 위해서 억만장자 아내가 대신 청구서를 결제해야 했던 겁니다. 참, 현실이란 게 때로는 영화보다 더 냉혹하고 냉소적이죠?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옥만 안 갔을 뿐이지 결국 그가 쥐고 있던 그 대단한 권력들은 참담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IMF 총재직, 불명예 사임으로 날아갔죠. 가장 강력했던 프랑스 대통령이라는 꿈, 이것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른바 칼튼 호텔 매춘 조직 연루 사건까지 또 터집니다. 대중적인 평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회복 불능 상태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갑을 차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는 다행히 감옥행이라는 법적 처벌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죠. 단 한순간 통제하지 못한 욕망에 잡아먹혀버린 권력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움직이던 고물이 자신의 사생활 문제 하나로 철저하게 바닥까지 몰락해가는 이 희대의 스캔들. 이건 통제받지 않는 인간의 얄팍한 본성,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씁쓸한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